매수의 기술, 매도의 예술 하나 더 할 겁니다. 예. 네, 네이버 갖고 31만 5천 원쯤에 사셔서 횡보하고 있다. 괜찮습니다. 네. 왕관의 무게입니다. 이야말로 왕관의 무게입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 셀트리온 같은 이런 주식들 사실 때 좋게 보신 이유가 있잖아요. 그 이유가 지금 무너졌나요? 그렇지 않다면, 네, 왕관의 무게를 버티십시오. 네. 갑자기, 또 주식은 그렇다니까요. 제가 느끼는 거예요. 주가가 갑자기 가다가 와장창 부러질 때가 많죠. 갑자기 10% 막 급락하고 이러면 그러는데요. 오히려 뭐 요즘 같은 장에는 갑자기 10%, 20% 오르는 날도 많습니다. 네. 무게를 버티다 보면 그럴 때가 옵니다. 예. 자, 그래서 참 투자는 어렵다. 어려워서 묘미가 있는 거다. 골프 하시는 분들 아마 골프 치시는 분들이 있죠. 제 의견에 동감하실 텐데 골프를 왜 하십니까? 네. 골프를 이렇게 놓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더럽게 안 되거든요. 그 쬐까는 공이 엄청 실에 안 맞거든요. 내 마음이야 공이 앞으로 쭉쭉 뻗어갈 것 같은데 뭐 좌로 우로 막 훅훅 날아가거든요. 네. 그 골프장에서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자, 퀴즈 내겠습니다. 퀴즈. 자, 골프장에서 티샷을 멋지게, 티샷을 첫 번째 치는 샷이면 티샷 아니라도 좋아. 티샷을 착 쳤는데 공이 쫙쫙쫙쫙 날아가. 그럼 옆에서 뭐라 합니까? 굿샷! 네, 굿샷이랍니다. 굿샷! 잘 쳤다는 겁니다. 잘 쳤다. 근데 공을 딱 쳤는데 공이 잘못해가지고 뭐 슬라이스가 나든지 간에 옆홀로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다치고 그런 분들이 옆홀로 그냥 엉뚱한 대로 공이 확 날아갔습니다. 그러면 옆에 분들이 뭐라고 외쳐주죠? 네. 굿샷의 반대말? 굿샷의 반대말?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 관리자님. 네. 볼! 굿샷의 반대말은 볼! 뭐 배드샷이 아니라 볼! 그 말은 뭐래요? 피하라는 얘기야, 빨리. 날아가니까 저 옆에 홀 계신 분들한테 피해요! 이 말이 볼! 그게 이제 굿샷인데 왜 그 얘기했느냐? 어렵다. 골프는 어렵다. 어려우니까 골프를 배운 지 3개월 만에 싱글로 간다면요. 안 합니다, 지금처럼. 사람들 실증납니다. 투자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가 묘미가 있는 거고 어렵고 많은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투자는 어렵다. 매수는 어렵다. 매수는 기술이 필요하다. 매수의 기술. 매도는 더 어렵다. 매도는 예술이다. 매수의 기술, 매도의 예술. 오늘 주제는요. 매수는 선택이지만 매도는 강요다. 뭔 말이야 이게. 자, 주식을 오늘은요. 제럴드 로브 얘기인데요. 목숨을 걸고 투자라는 그 월가의 오래된 분입니다. 1930년대, 40년대 전설적 투자가인데요. 제럴드 로브의 책 읽어보신 분 있을 겁니다. 주식을 적절하게 매도하는 게 매수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동감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매수는 우리가 주식을 매수하는 것은 자발적인 행동이라는 겁니다. 주식 매수하는데 네. 목에 칼 들이대고 사라고 해서 사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십시오. 없습니다. 누가 좋아라고 해서 귀가 쫑긋해 산 경우는 있죠. 혹은 친구가 혹은 아는 사람들이 빨리 사! 아직도 안 샀어? 사라니까. 근데 그거는 강요 자체는 아니잖아요. 권유죠, 권유. 근데 주식을 매수할 때는 나의 선택에 의해서 자발적인 행동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건데요. 그러나 매도를 해야 될지는 지금 팔아야 될지 아닐지를 시장에 의해서 선택을 강요받는다는 겁니다. 투자자들은.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네. 매도도 선택이에요. 주가가 쭉쭉 떨어지는데 에이, 팔까 말까? 20% 하락? 팔아 말아? 내일 30% 하락? 에이, 까짓 거? 못한다는 거죠.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차익을 올라갔을 때 빨리 실현하든지 떨어질 때는 침몰하는 배에서 손절매를 하면서 재빨리 뛰어내려든지 네, 매도는 시장에 의해서 강요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도가 어렵다는 거죠. 매수보다 매도가 어렵다는 거고요. 그래서
매도하는 주식을 언제 팔아야 되는가? 요즘 같은 경우 매도, 그게 딱 맞는 거죠. 아까도 뭐 CS윈드, 에코프로비엠 이런 거 막 가잖아요. 뭐 막 가는데 언제 팔아야 돼? 예. 팔았어? 또 올라.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합니다. 주식을 매도하는 가장 바람직한 시점은 상승세가 멈췄을 때이다. 상승세가 멈췄을 때. 그러니까 주로 이런 겁니다. 상승세가 멈춘 걸 뭘로 확인합니까? 그럴 때 기술적 분석이 필요한 거죠. 예를 들면 주요 뭐 이동평균선 혹은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CS윈드 예를 좀 들어보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잘 갑니다. 기분 잘 가는 종목은 너무 좋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 빨리 파는 것도 문제이거든요. 그럴 때 올라가는 주식을 언제 팔 것인가. 네. 여기서 샀다 나는 이쯤에서 샀는데 이쯤에도 팔았다. 어유 기분 좋다. 땡큐인데 더 올라가는 거는 그 다음날 봤더니만 속이 상당히 쓰려가지고 진통제를 먹어야겠다. 이런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주식은 섣불리 이익을 실현하지 말고 이건 뭐 지금 이제 CS윈드 뭐 수주 엄청나잖아요. 이제 추세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그 얘기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풍력주나 수소 관련주를 제가 왜 갈 거라고 보자고 그때 말씀드렸죠? 기억하시는 분 있으세요? 결국은 조 바이든이 당선이 확정되게 되면 이게 다시 간다.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될 걸 모두가 알고 있지만 이번 주 월요일 날 미국에서 그 선거인단이 투표했거든요. 이제 게임 끝난 거거든요. 트럼프가 아직도 뭐 집에 안 간다 그러는데 근데 그 얘기가 나오면 시장은 또 관심을 갖는다. 그 얘기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어쨌든 가는데 올라가는데 여기서 덜렁덜렁 팔지 말고 그럼 기술적으로 예를 들면 올라간 주식을 언제 팔 것인가? 상승세가 멈췄을 때다. 지금 이제 상승이죠. 그죠? 이 상승세가 상승. 멈췄나요? 아니요. 가죠. 요거 중간에 하면 요거 상승세 멈춘 겁니까? 요거 가지고 멈췄다고 할 수 없잖아요. 상승 계속 갈 땐 가는 거죠. 계속 가잖아요. 그죠? 상승세가 멈췄을 때는 여기서 이제 음봉이 붙어야겠죠. 이제 음봉이 붙으면서 음봉을 하나 만들어 보자. 여기서 이제 음봉이 붙겠죠. 음봉이 붙어도 이런 음봉? 참을만 합니다. 그죠? 이런 음봉이 또 붙었어? 혹은 이런 음봉이 이렇게 이제 세게 나오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주식 같은 경우는 많이 먹었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지금 일봉의 모든 이평선들을 다 놔두고 지금 나 홀로 가고 있잖아요. 가장 설정할 수 있는 게 일봉의 5일선 15만 7천 원이거든요. 12만 원을 샀다. 15만 7천 원. 여기만 먹어도 내가 지금 30%의 수익에서 10% 뱉어 내더라도 20%는 나는 갈 수 있고 더 간다. 이 정도 설정하고 매도 걸 수 있는 거죠. 더 세게 본다면 일단 전날의 이 양봉 저점 얼마입니까? 오늘 16만 7천 원 여기다 걸 수도 있는 거죠. 네. 어쨌든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얘기할 때 상승이 꺾였는가를 볼 때는 고점에서 한 10% 정도 하락하면 그거는 매도로 이제 추세가 꺾였다고 보는 것이 좋다. 고점에서 다 흔들린다니까요. 고점에서 2%, 3%, 5%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고점에서 한 10% 흔들려? 이거는 추세적으로 좀 훼손이 될 수 있다고 해서 기준을 잡습니다. 보통 고점에서의. 이렇게 상승세가 멈춘 거를 기술적 지표든 간에 기술적 지표나 혹은 고점 대비 하락률로 판단하면서 매도할 수 있다. 왜 매도하느냐? 매도가 훨씬 어렵기 때문에. 그 다음은 막 떨어지기 시작할 때다. 막 떨어지기 시작할 때. 막 떨어지기 시작할 때는 이거는 이제 사고 나서 올라갈 때가 막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손절을 걸어야죠. 그죠? 트레이딩 하는 분들은 뭐 손절이 필수니까요. 손절하면서 라인을 잡아야 되는 거고 어느 정도의 손절을 하면 좋느냐? 네. 다 다르다. 어떤 사람은 5%, 7%, 10%.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얘기했었죠. 이 손절 라인과 상승 라인을 3대1의 비율로 잡아라. 네. 그 기억하시는 분 있습니까? 못 보신 분들은 돌려보시면 굉장히 꼭 손절 라인을 몇 퍼센트 잡아야 되냐 굉장히 일률적입니다. 어떤 사람에 따라 다 다르습니다. 보통은 10% 얘기를 많이 하고요. 7%에 잡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그 목표를 갖고 상승폭의 3분의 1만 손절을 갖고 위로 한 3배 정도 수익을 잡으면 꾸준히 수익을 내면 굉장히 좋더라. 그걸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매수는 선택이지만 매도는 시장에서 강요당하게 된다. 그래서 매도를 잘해야 된다. 네. 어떻게 매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오늘 잠깐 나눴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네. 매수의 기술, 매도의 예술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하프론테크 엊그제 파셨다고요? 수익 내고 판 거 아니에요? 상하프론테크. 종목 상담이나 할까? 심심한데. 상하프론테크. 그저께 팔았는데 이게 오늘 올랐군요. 그러니까 이게 배가 이제 쓰리는 거죠. 엊그저께 팔았으면 어제 그제 요쯤 팔았다. 사신 가격 제가 한번 추론해 볼게요. 만나보세요. 요때쯤 팔았으면 산 가격은 그나마 요쯤에서 샀다가 한 14만 1,000원쯤에서 샀다가 4만 3,000원에 팔았다. 그것도 땡큐인데 그럴 가능성이 아닐 수도 있고요. 뭐 전에 요 앞단에 여기 이쯤은 얼마인가? 한 4만 4, 5천 원에 샀다가 밀렸다가 올라오니까 팔았을 수도 있고요. 그죠?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밑에서부터 한 1, 2% 먹었다. 내지는 여기 고점에 내가 잘못 사가지고 고생하다가 그래서 수익 좀 만회하고 팔았다. 뭐 이럴 수 있을 겁니다. 가능성은. 팔고 났더니만 헐 네. 올라가더라 이틀째. 어제는 참았는데 어제 3% 올라가는 거는 그래도 배 아플 정도는 아닌데 오늘은 배 아프네요. 그죠? 8% 올랐는데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원칙만 지켰다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지금 제가 아이디 얘기 안 하겠는데요. 상하프론테크 파실 원칙을 지켜서 파셨으면 한 번 수익 못 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박 2일로 투자할 거 아니거든. 그러나 원칙을 안 지키셨다면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네.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복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엊그저께짜리는 좀 사실 괜찮습니다. 만약에 이거 왜 주식 차트가 거꾸로 됐어? 네. 이 주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제쯤 올라왔을 때 이 자리에서는 팔면 안 됩니다. 그죠? 이거는 이평선상에도 거래 여기는 이제 우리 일목균형표상에 올라오면서 뚫고 올라오는 상황인데 어제 팔았다면 어제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당연히 오늘도 가져가야 되는 거 계속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네. 자, 와이팜이요? 와이팜? 모르는 회사인데 나 볼까요? 와이팜. 종목 상담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런 거 제가 하루에 한 12시간 이렇게 한번 해보면, 밤새고 한번 해보고 싶어요. 가진 종목 다 까고 서로 얘기하고, 전문가들도 모여서 얘기하고, 저도 얘기하고. 근데 사실은 전 뭐 솔직하게 모르는 거 모른다고 얘기 드립니다. 주식이 2,500개 되는데 제가 다 알고 있다면 제가 거짓말이죠. 와이팜이라는 주식은 저는 잘 생소한데요. 뭔 기업인지 한번 봅시다. 와이팜이라는 주식이 일단. 와이팜이라는 주식은 2020년에 7월에 상장했군요. 올해 7월.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것도 네, 용납하실 수 있으시죠? 네. 전자부품, 휴대폰용 전력 증폭기 이런 거를 만드는 회사고요. 재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재물을 보면 이건 이걸로 봐야 돼. 와이팜. 이름은 좋네. 와이팜. 코스닥 업체고요. 시총이 5천억. 시총도 괜찮습니다. 그죠? 시총 막 700억, 600억짜리 이런 건 너무 가볍거든요. 시총이 5천억인데 시총 5천억을 기억해 놓습니다. 5천억을 기억해 놓고 매출이 작년에 1,200억에 이익이 120억, 올해 1,000억에 110억. 올해 상장을 했는데 올해 매출이 작년보다 줄었다. 코로나 때문에 그랬다. 뭐 이해는 할 수 있네요. 그죠? 올해 110억 정도 매출을 잡고 있고요. ROE가 22%. 좋은 회사네요. 좋은 회사고요. PR이 47배. 네. 대략 이렇게 이제 좀 감이 나왔습니다. 올해 1,000억에 100억 정도 버는 회사다. 바쁘신 분들 나가셔도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저는 뭘 보냐면 또 자산 총계, 자본 총계 440억 정도다. 와이팜. 네. 좋은 회사네요. 네. 그리고 상장하면서 기대감들을 가지고 15,000원에서 2만원 갔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흘러내려온
구간이고 11,000원에 저점을 찍고 올라가니까 또 매도 나오고요. 네. 그런 흐름들인데요. 괜찮은데요. 네. 일단 기업 내용 자체가 뭐 이게 허접하지 않은 회사이고요. 뭐 흐름 자체가 또 뭐 산업 패턴 자체가 또 괜찮은 흐름이기 때문에요. 네. 저라면 뭐 따라가면서 팔지는 않겠습니다. 와이팜. 이러면서 공부하는 거죠. 와이팜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냐. 네. 자, 종목 상담 이제 안 합니다, 오늘. 그러게요. 나중에 기회를 좀 만들죠. 네, 우리 또 관리자님과 함께 여러분들 종목 한번 다 까고 한번 상담하는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주전자재료 잘 가고 있잖아, 지금. 잘 가는 거 아닌가요? 왜 물어보세요? 자, 5시 28분입니다. 오늘, 오버타임에서 공부했습니다. 예민수의 주식 라이브쇼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뭐 장이 뭐 장난이 아닙니다. 사실은 연말에 좀 누를 걸로 생각했는데 장이 안 누르잖아요. 안 누르고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좋고요. 하나만 더 보너스. 두산솔루스라는 기업이 제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지금 두산솔루스라는 기업을 5분만 더 할게요. 네, 바쁘신 분들, 화장실 가실 분들, 음식 식는 분들 가셔도 좋습니다. 두산솔루스는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11월 말쯤에 두산솔루스 2차 전지박, 동박 이런 거 많은 회사거든요. 두산그룹에서 4개 회사로 기업했다가 팔았지요. PEF에 파는 회사입니다. 스카이레이크라는 데 팔았는데요. 두산솔루스를 그때,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리포트가 나와서요. 이때가 11월 23일 이때쯤인 것 같아요. 이거 맞아요. 제가 보니까 키움에서 나왔는데 전지박 쪽 성장한다 그러면서 목표가를 그때 46,000원 제시를 했었네. 11월 23일 날이 언제냐면요. 11월 23일이 23일 이때쯤 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때 40,000원대인데 46,000원 뭐 그걸 제시했는데 55,000원까지 갔다가 오늘 아침에 제가 아침 방송을 못 해드리니까 이런 차트였었거든요. 이런 차트였는데 이제 두산솔루스를 좋게 보는 저는 차트만 보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 두산솔루스는 레이크홀딩스라는 데 매각이 됐어요. 레이크홀딩스는 누구냐면 진대재 선생이 계신 데입니다. 진대재는 누구냐면 삼성전자의 과거에 사장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정보통신부 장관을 했었던 분인데요. 그분이 이제 PEF를 만들어서 두산솔루스 매각. 여기다 팔았습니다. 두산이 이제 자구책으로 자기들이 그 기업 분할하면서요. 스카이레이크는 뭐냐면 스카이레이크, 하늘의 레이크, 호수. 하늘의 호수 생각나는 거 뭐 있죠? 천지, 백두산 천지를 따서 이분이 스카이레이크라고 받았는데 여기서 샀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소재 동박 전지학 업체 두산솔루스를 샀고요. 스카이레이크가 완전히 돈 주고 땡땡 다 이제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솔루스 첨단 소재로 바꿨습니다. 주권은 변경 안 됐습니다. 곧 아마 이름이 바뀔 겁니다. 바뀔 건데요. 네. 이 CEO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진대재라는 인물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이 있지만 이분 대단한 분입니다. 그 다음에 2차 전지 소재뿐만 아니라 여기가 보니까 바이오도 있고요. 사업 분야가 몇 개 있는데 그 다음에 PEF로 가게 되면 배당도 많이 할 겁니다. 근데 느낌이 이게 좋아요. 지난번 리포트 본 것도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랬을 때 야 주가도 빠졌고 괜찮겠다 해서 아침에 딱 봤을 때 아침에 이만큼 많이 안 올랐거든요. 아침에 한 봉이 여기쯤 있었습니다. 이렇게 뜨면서 괜찮은데? 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좀 많이 올랐습니다. 5.7%가 오르긴 했는데요. 두산솔루스라는 기업을 일단 2차 전지 쪽에 뭐 그때 유럽 쪽에서의 공장 증설 뭐 없어서 못 판다 이런 거였거든요. 게다가 이제 지분이 완전히 구성됐고 주주가 바뀌었고
밸류 부담은 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밸류가 일단 PER이 지금 내년 이익 기준으로 하면 한 50배 정도는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밸류 부담은 분명히 있는데요. 두산 솔루스라는 기업, 제가 보너스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산 솔루스라는 기업을 잘 좀 눈여겨 보시고요. 저도, 좀 보면, 나중에 좀 얘기를 해서, 좀 더 얘기를 할 수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라이브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